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16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6. 올빼미 체조와 얼차려. 육격훈련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PT 체조인데 육격장에서는 이것을 올빼미 체조라고 불렀습니다. 육격을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PT 체조는 그 자체가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훈련이었고 또 기합이었습니다. 따라서 PT 체조야말로 육격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유격이 힘들다는 말은 곧 PT 체조가 힘들다는 말인 것입니다. 첫날 첫 시간은 간단한 유격장 제식을 배운 뒤 곧바로 PT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올빼미 체조를 배우도록 한다. 올빼미 체조는 1번 높이 뛰기부터 14번 팔 벌려 바로 닿기까지 모두 14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부터 시범 조교의 시범을 잘 보고 실습에 들어간다. 시범 조교의 시범은 2회 실시하고 곧바로 실습에 들어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고 실습간 실수하는 올빼미가 없도록 한다. 알았습니까? 역시 군대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쉬운 동작이라고 해도 어떻게 시범 2번만 보고 다 따라서 할 수 있겠는가. 오직 몸으로 때울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올빼미 체조는 각 횟수마다 원기왕성하게 번호를 붙이되 마지막 반복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조교의 시범을 실시하겠다. 시범 조교 앞으로. 시범을 보일 조교가 뛰어나오며 복창했습니다. 시범 조교 앞으로. 1번 높이 뛰기 준비. 1번 높이 뛰기 준비 동작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은 약간 굽힌 상태에서 두 팔은 쭉 펴서 제비의 두 날개처럼 엉덩이 양쪽에 위치합니다. 이때 시선은 전방을 응시하며 원기왕성하게 앞소리를 외치면 이것이 준비 동작이 되겠습니다. 시범 조교는 날렵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높이뛰기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의 제자리 점프를 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둘에 다시 점프하면서 준비 자세로 돌아갑니다. 셋에 다시 점프하면서 양손을 위로 쭉 뻗어 어깨가 자신의 두 귀에 닿게 하고 넷에 착지하면서 양손을 내립니다. 이것이 1회가 되겠습니다. 시범 조교 연속 동작 시작. 올빼미 체조 1번 높이뛰기부터 조교의 시범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번 높이뛰기는 우리도 평소에 교육 중에도 자주 하는 동작이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작들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반복구 복창이었습니다. 즉 마지막 반복구호는 붙이지 말아야 하는데 모든 실습에서 꼭 마지막 번호를 외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20번을 반복할 때 19만 외치고 20은 외치지 말아야 하는데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평소의 습관 때문인지 마지막 번호를 외치는 사람이 꼭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앞서한 숫자보다 2배 많은 횟수를 더하거나 또는 기합을 받거나 아니면 걸린 당사자가 끌려나가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반복구호를 붙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런 황당한 방법을 만들어내어 우리를 골탕 먹이는지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PT 체조는 사실 운동이라기보다 얼차려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신체적 고통과 불합리한 동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8번 온몸 비틀기, 10번 앉아 뛰며 돌기, 13번 쪼그려 뛰기 등은 그야말로 악명 높은 얼차려였습니다. 육격장 첫날 교육은 휴식 시간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10분간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휴식이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돌아오니 곧바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꺼번에 500여 명의 병력이 화장실로 몰려드니 그 또한 전쟁터였지요. 오전 4시간은 계속 PT 체조만 배웠습니다. 말이 4시간이지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든 PT 체조와 이에 동반된 기합과 구타 속에 시간은 하염없이 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교에게 걷어차였고 또 앞으로 불려나가 기합을 받았습니다. 또 연병장 뒤에 있는 선녀탕이라 불리는 냇물을 가로막아 생긴 꽤 큰 연못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합을 받는 것이나 선녀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나 PT 체조를 계속 받는 것이나 그것이 그거였습니다. 어차피 온몸은 땀에 절었고 연병장 모래가 온몸에 달라붙어 인간인절미가 되었으니까요. 온몸 비틀기를 하면서 연병장에 누워 태양을 바라보며 그 눈부신 햇살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잠시 구름 뒤에 숨으며 비라도 한 줄기 내리면 좋으련만 태양은 잘난 얼굴을 드러내고 우리를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육격장은 모든 기합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불려나가 온갖 기합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기합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방에 적이다라는 기합은 지면에서 30cm 이상 점프하면서 몸을 한 바퀴 회전시켜 그대로 땅에 엎어지며 거총 자세를 취하는 것인데 이 기합을 10회 정도만 연속 실시하며 대부분이 30cm 점프는커녕 제자리 회전도 어려울 만큼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안의 수류탄과 호박계 수류탄은 예전 훈련소에서부터 많이 해왔던 기합인데 작은 원을 그려놓고 호안의 수류탄 하면 모두 호박으로 나가 엎드리는 것이고 호박계 수류탄 하면 모두들 둥근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원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니 서로 밀치게 되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은 밖에서 대기하는 조교들에게 가차없이 걷어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합은 뭐니뭐니 해도 지휘대 위에 누워있기였습니다. 지휘대 위에 누워있는데 왜 힘들까요? 그것은 상체를 지휘대 밖으로 나가게 하고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이상을 지휘대 밖으로 내밀어 허공에 띄우게 하고 누워있으려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허리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자세로 보통 1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선녀탕에서의 물포복이 있었습니다. 삼형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줄기를 막아 만든 선녀탕은 6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차갑기가 얼음장 같아서 들어가서 조금만 있어도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추워서 덜덜 떨며 나와야 했습니다. 첫날 오전 교육은 엄청난 고통과 육체적 고난 속에 1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육격교관은 오후 12시 50분까지 교육 집합을 하라는 저승사자 같은 말을 남기고 오전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경지로 돌아오니 온몸의 기계가 마비되어 버벅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저 눕고 싶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취사장에 가서 소대원 식사를 타다가 배식하여 나눠 먹고 반합과 식통을 닫고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마침 소대 선임하사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그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기념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